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인생에 피어나는 나이라고 하는 23살의 여자입니다. 행복하고 예뻐야만 하는 나이에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마음의 감기와도 같은 병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증세가 좀 심각해서 약도 좀 강하게 받아다 먹고 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증세가 심해서 우울감에 스스로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으니 자칫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할 수도 있다고요. 뭐 의사의 말처럼 사실 극단적인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제 성격 자체가 자기 비하가 심하고 열등감이 강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멘탈이 약한 편이라서 쉽게 이런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기실에 앉아있던 여느 날과 다름이 없는데 어떤 남자가 제 옆에 앉더군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대기실 자리도 손님이 없어서 넓은데 굳이 내 옆자리에 앉은 게 의심스럽긴 했지만 이내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유 모를 불안이 엄습했고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공황이 재발하려나 하는 순간에 그 남자가 갑자기 제 손을 잡는 겁니다. 당신도 공황이에요? 저도 그것 때문에 약 받으러 왔는데. 하고 많은 자리를 두고 굳이 내 옆에 앉아놓고 내가 갑작스레 떨기 시작하자 생판 모르는 남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 남자. 대체 뭘까요? 당신 다음이 내 차례예요. 진료 끝나면 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줄 수 있어요? 어이없는 제안이었지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약을 꾸준히 먹고 있냐고, 약 안 챙겨 먹거나 끊게 되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니 꾸준히 챙겨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보통 같았으면 언제 어느 상황에서 우울감이 발생했는지, 공황이 찾아왔는지 다 상황을 말했을 제가 아까 그 이상한 남자 옆에서 떨었던 것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참 이상하죠? 병원은 참 지루합니다. 의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뭐하고 지냈느냐, 약 먹는데 불편함은 없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뭐하긴요. 하루 종일 우울감에 시달리며 방 안에 웅크려 꼼짝도 못하고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폐인처럼 생활하며 밤낮을 내리우는걸요. 아픈 기억도 트라우마도 상처도 없는데 그냥 삶이 너무 버거운 겁니다. 살아가기 싫고. 원래 이유 없는 정신병이 더 무서운 거라던데 저는 매번 의욕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텐션이 낮아지고 기가 빨리고 뭐가 그리 즐거운지 다 같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저만 동떨어진 기분이 들어요. 사실 약도 먹지 않고 그냥 삶을 끝내고 싶은 기분이 매일마다 수십 번은 솟구칩니다. 병원도 약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싶을 때 저는 그 선택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진료를 마치고 저는 대기실로 나왔고 절 보고 있던 남자가 저에게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요. 저 금방 진료 마치고 나올게요. 언제 봤다고 갑작스럽게 친한 척을 해대는지 죽기 전에 별일 다 겪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남자가 들어가고 나서 한숨 한번 쉬고 대기실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 남자 말대로 기다려주게 된 거죠. 앉아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 남자는 공황이 왜 왔을까? 불안 증세가 나만큼 심한가? 저 사람도 극도로 살기 싫은 마음이 속에 있을까? 나는 왜 아까 저 사람이 옆에 왔다고 떨었지? 대인 기피가 갑자기 심해진 건가? 그래도 옆에 사람 왔다고 떠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생각하다 보니 역겨워져서 점심에 먹었던 걸 다 개워내고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빨리 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나오는 겁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어서 가요. 어딜 가자는 건지 참. 이 사람 진짜 또라이일 수도 있겠다. 위험한 사람일까 싶었는데 죽는 것보다 더 험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냥 까무러치는 심정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저를 차에 태워 어딘가로 데려가더라고요. 지금 어디 가는 거죠? 어디 좋아하는데요? 저 놀이동산 그쪽이랑 가고 싶어서요. 뜬금없이 왜 놀이동산? 사람 많은 데를 제일 싫어하는 저인데 말이죠.
그리고 공황장애 있던 사람이 웬 놀이동산인가요? 저기 공황장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놀이동산 같은데 가도 되는 거예요? 그가 갑자기 씁쓸한 표정으로 바뀌더니 말했습니다. 안 돼요. 심하면 발작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 아까 떠는 거 보고 이상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놀이동산 가보고 싶었어요. 이건 웬 헛소리인가 싶어서 기가 차서 그냥 창문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새 놀이동산에 도착했더라고요. 입구에는 솜사탕을 팔고 있었고요. 학생들도 연인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주말도 아니었는데 확실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솜사탕 먹을래요? 아무 말 안 했는데 덥석 솜사탕 2개를 쥐더니 계산을 하고 분홍 솜사탕 1개를 저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먹어요. 달고 포섬포섬한 거. 포섬포섬이라는 단어가 은근히 귀엽긴 했는데 여전히 이 사람에 대한 제 인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회전목마도 타고 후룸라이드 타고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타면서 서로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솜사탕만 씹으면서 정막이 흘렀죠. 어느덧 저녁이 되고 한마디도 안 했음에도 그 사람과 어색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 공황이라고 했는데 제 옆에서 한 번도 떨지 않았다는 거. 그 2개가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요, 우리 집 갈래요? 상당히 자연스럽더군요, 말하는 게.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라는 심정으로 고개를 대충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는 나를 방에 앉혀두고 본인은 먹을 걸 좀 사오겠다며 밖을 나섰습니다. 그의 방 안에 홀로 남게 된 저는 궁금증이 생겨서 그의 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푸른색 일기장,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펼쳐들었습니다. 오늘 내 연인 유나가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로 잠도 안 오고 매일 잠을 설치고 불면의 공황까지 와서 시달리게 되었다. 유나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내 곁에 없다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는다. 내용상 아무래도 전 여친이 병으로 죽었나 보더군요. 다음 장을 펼쳐보았습니다. 2000땡땡년 몇월 몇일은 나의 기일이 될 것이다. 죽기 전에 유나와 갔었던 놀이동산에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다. 근데 누구랑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일기에 적힌 몇월 몇일 날짜는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죽던 말던 저와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막상 사람이 내일 죽는다는 유서와 같은 일기를 보고 나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기를 원위치에 두고 TV를 틀고 속으로 오만 생각과 걱정을 다하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과자 몇 개와 음료와 라면을 사왔더군요. 술 안 마시죠? 저 그쪽이랑 자려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냥 좀 놀다가 집에 가요. 데려다 줄게요. 직감이 왔습니다. 나 데려다 주고 생을 끝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냉큼 물었습니다. 유나가 누구예요? 당신이 유나를 어떻게 알아요? 일기장 봤어요. 놀이동산 같이 갈 사람으로 저를 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제 옆에서 떨던 모습이 뭔가 제가 걔 보내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상태였어서 뭔가 그랬어요. 조용히 과자를 뜯고 음료를 마시면서 라면은 끓이기 귀찮아 저 옆에 치워두고 과 먹기 시작했습니다. 죽지 마요. 나도 죽고 싶은데 살아. 당신 죽는다고 유나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모르면 함부로 떠들지 말아요. 대화를 하는데 왠지 저는 그 사람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왠지 예감이 그랬어요. 그래도 마지막 선의의 마음으로 한 번은 붙잡아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붙잡아 본 것이었는데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통성명을 해오더군요. 이름을 말 안 했죠? 제 이름 윤혜찬이에요. 혜찬 씨구나. 저 다 먹었으니 이만 가볼게요. 저 혼자 가도 돼요. 생의 마지막을 꿈꾸는 그는 침울하지도 허탈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만 자리를 떠나줘야 할 것 같았고 그 길로 집에서 나와 마구 달렸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달리면서 제가 붙잡은 그 마음이 전달되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약을 탈 날짜가 되어 다시금 병원을 찾았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의사선생님께 여쭤봤어요.
혹시 환자분 중 윤혜찬 씨 오늘 안 오셨나요? 아, 그분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안 좋은 일로 그만 상을.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가끔씩 왠지 모르게 동정심은 아닌데 죽고 싶은 제 심정을 그가 대신 풀어주고 간 것 같아서 생각날 때마다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이런 아이러니하고도 이상한 일은 결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 그의 선택이니 하늘에선 부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봅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